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통할 게 뭘까요? 네, 두 후보가 꼭 잡고 싶어하는 표심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인들의 표심, 이른바 펫심입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후보는요, 펫 산업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용품도 둘러보고 반려인들 그리고 강아지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기대되네. 우리도 고양이 3마리, 강아지 4마리 키우는데 나가겠습니다.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식용견 따로 있나요? 토론에서 식용견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럼 저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좀 따져 묻는 목소리가 있었군요. 네, 지난 경선 토론회 때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다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반대하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인인 윤 후보가 식용개가 마치 따로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요. 자, 이재명 후보도 어제 이제 반려견 공약을 냈더라고요. 네, 반려동물의 진료비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건데요. 천차만별인 진료비를 낮춰서 반려동물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 윤 후보의 부인을 강아지 이름을 딴 토리 엄마로 비유하면서 출산 경험이 없다며 영부인의 국격 논란을 부추겼죠. 여전히 사과는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있을 만하겠네요. 약간 많이 나갔다. 건드리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패심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공을 들여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준표형이 나선다. 선대위 참여를 거부해왔던 홍준표 의원 드디어 나서는 겁니까? 나서긴 하는데요. 선대위에 합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외곽에서 이 청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는 홍 의원이 자신의 청년 플랫폼을 활용해서 윤 후보를 도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제 홍 의원을 설득했다고 하죠. 네, 전당대회 이후에 몇 차례 소통을 했고요. 또 그젯밤 이 대표가 직접 홍 의원 집에도 찾아갔다는데요. 홍 의원은 이 대표가 뭘 사왔느냐는 질문에 빵을 사왔다며 진솔한 청년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좀 내부적으로는 이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압박도 있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홍 의원의 이 청문 홍답 게시판에는요. 왜 윤석열 후보 전화를 안 받냐, 경선 지고 갑자기 쪼잔해진 것이냐 같은 뾰족한 질문들도 꽤 올라왔는데요. 홍 의원은 전화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인 인생을 사냐 이러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런 답을 보면 흔쾌하게 돕는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급기야 오늘 SNS에는요. 자신에게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건 부당한 횡포라면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자 박근혜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대선판에 나타난 일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과연 홍 의원의 기억은 맞을까요?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이번에 선택해 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도 박근혜 후보가 뭐 많지는 않지만 지원 유세를 하긴 했었어요. 자, 어쨌건 홍 의원도 뭐 마냥 거부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선대위 밖에서 돕겠다. 제3의 길을 선택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등 이 다른 경선 후보들이 윤 후보를 지지하면서 외형상 원팀을 갖춰가는 모양새인데요. 진짜 원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유승민 후보도 아직 원팀 말이 없는데요.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이 원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